또 이제 아주 처음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단계 또 올라가려면 한참 지내야 되겠죠. 한참 다른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단계를 넘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직 병이 나와서 걱정하시네? 병 나서 걱정하시는 분. 병원 이제 안 오던데. 네, 아니 병은 와요. 계속 오는데 이제 병을 내가 안 온다는 거는 본인들이 아마 기술이 축적이 많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병이 들어온다. 이러면 병이 현재는 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이기는 분들은 이제 그 착봉이 약한 거죠. 그걸 착봉을 더 강하게 붙여가지고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벌을 유도하는 거지. 그렇게. 그게 기술이지. 이제 그 약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한테 벌을 교육을 받으시면 약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여기 떠나셔야 돼요. 다 나가셔야 돼요. 그 약은 전혀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제가 이제 그 최박사하고 처음에 연구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약은 쓰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은 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육 기술로만 가지고선 이렇게 이제 벌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 택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그 벌을 그만두셔야 된다. 약으로만 자꾸 하셔야 된다. 토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교 같은 경우는 양봉은 이제 응애를 잡아야 되는데 응애는 꼭 약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적기가 있잖아요. 그 적기를 모르시면은 이제 응애약을 치워야 될 일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적기 외에 약을 계속 집어넣으면 내성만 생기고 계속 벌은 다 없어지죠. 그러면 적기가 언제? 응애약 처리하는 적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이 없을 때. 산란이 한 개도 없을 때 약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저거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응애가. 근데 중국 놈들한테 분명히 밀수해서 들어와서 넘어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놈들을 처리를 해서 벌을 잘 키우고 있나 해서 갔는데 기차로다가 15일을 이동했다 그래요. 이제 북쪽에서 이 밑에가 있는데 기차에다 벌을 싣고 오는데 소문을 열고 내려오더라고요. 쭉 내려오는데 15일이 걸렸다래. 내려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산을 올려놨는데 벌이 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라고. 이 벌이 순에서 사람이 벌을 안 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순에서 안 쏘는 게 아니라 벌이 다 터져나온 지가 며칠 안 되니까 어려가지고 이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15일 쭉 싣고 내려왔으니까 연봉은 다 빠져서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어린 벌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왔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거기서 왕을 가둬버렸어요. 왕을 왕궁에 가둬놓고 벌통에 올려놨더라고. 그 대나무 왕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올렸냐 할 때, 내가 알고 보니까 가시응애를 잡으려고. 중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이 북쪽에는 겨울이 있지만 이 남쪽에는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겨울에도 번식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응애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왕을 가둬버리는 거지. 산란을 중지시키는 거지. 중지시켜서 이제 약처리가 싹 끝난 다음에 다시 산란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계실 거예요. 이거 산란을 중단시켰으니까 벌이 많이 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오히려 반대. 산란을 한번 중지시켰다가 다시 산란을 시키면은 신왕이 산란해놓듯이 산란이 쫙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필요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토종벌 이제 제가 양봉을 넘어갔는데 토종벌이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야. 그러니까 토종벌을 양봉을 잘 키우던 분들이 토종벌을 잘 키워요. 배우시면. 그건 왜 그러냐면 양봉도 못 키우던 분이 토종벌을 했지만 토종벌도 못 키워.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생활 습관이 다른 거야. 이제 잘 키우는 사람들 생활 습관하고 못 키우는 사람들 생활 습관하고 달라요. 가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벌 잘 못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봐요. 잘 키우는 분들한테 가봐요.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만큼 벌한테는 이제 꼭 필요할 때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필요할 때 꼭 해야 될 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처음부터 다 하려면 내일까지 하시죠.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꿀 떠는 방법으로 넘어가 버릴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넘겨야지. 그런 걸로 가야지. 그런 걸. 네, 여기. 네. 그게 이제 토종벌은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사는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시아에 사는 벌이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벌이 무슨 종이냐? 그게 잡종. 말 그대로 잡종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 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을 우리나라에서 기후에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벌로다가 계속 키우다 보면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저절로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잡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병이 안 나고 가면은 우리 토착화 같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벌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인터넷 떠시잖아요. 사기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꿀을 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병이 없어야 돼요. 병이 없다는 거는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꿀을 뜨기 전에 이 벌이 약분을 가지고 자꾸 꿀을 뜨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일단은 강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강분이라 해요. 우리 벌은 다 강분이야. 저 집에 가면서 그 집 벌도 다 강분이야. 근데 강분의 기준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강분이라는 건 눈으로 익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전남에서 우리 벌을 사러 왔는데 우리 벌 뚜껑을 열어보더니 아이고 벌 이거 못 쓰겠네 이러더라고요. 또 왜 못 쓰냐 그랬더니 벌이 너무 식구가 좁대요. 아 그럼 그냥 가라고.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을 50년 키웠다는데 저는 토종벌 10년밖에 안 되고 뭐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번 열어보라 했지. 속을 한번 열어보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열어보더니 그 사람은 사과겠대. 그게 이제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계량통하고 재래통하고 또 보는 기준이 또 달라요. 재래통은 밑에 레버리 뭉쳐서 밑에만 보잖아요. 근데 계량통은 위에만 보잖아요. 근데 또 계량통 같은 경우에 꿀을 가득 채워놨느냐 아니면 봉판이만 위주로 있느냐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꿀을 뜨기 위해서는 강분을 만드는데 강분을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강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눈으로만 익히셔야 돼. 이거를. 우리가 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요거 아닌가? 요만큼 붙어야 돼. 소비를 뺐을 때 요 정도 이렇게 양은 붙어야 여러분들 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량이 요만큼 붙어야 됩니다. 근데 토종벌을 뺐을 때 이렇게 붙여갖고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느냐 이거지.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내공하실 때 이렇게 싹 뺐을 때 벌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아니면 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벌 잘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토종벌이 성격이 가시가시되잖아요. 싹 빼면은 아마 이렇게 개통만 싹 열어도 벌이 없어지잖아요. 가슴 싹 가버리죠. 그렇게 벌을 보시는 분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뺐을 때 벌이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야 된다. 양궁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있어요. 그거를 분명히 익히셔야 된다. 그리고 벌이 나를 탁 쏘잖아요. 탁 쐈어요. 쐈으면 뭔가
왜 머리 성적이나 뭐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아직 들이키시는 거죠. 이제 쏠라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벌이 요 위로 올라와서 바짝바짝 머리를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열기를 살짝 손으로 살짝 대시든지 아니면 이 띵으로다가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게 잠잠해져요. 이제 그런 거를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요 왕대가 이래 있잖아요. 왕대가 있는데 요 왕대를 내가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뭐 내건 칼로 막 이래야 되나? 입으로. 그렇죠. 요거는 입으로 그래도 부르시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부르면은 싹 거리 피해요. 근데 그렇게 익히시어가지고 내검을 하고 전부 다 이제 바로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쓰지 않아도 벌이 나를 쏘지 말아야 된다. 양복은 또 달라요. 토종벌은 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고 벌의 성격을 정확히 익히시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다운된다. 이제 그렇게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내검을 해시면서 이제 벌을 이제 봄에 이제 벌을 키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월 달은 최소한 2월 한 10일, 2월 초에 돼야지 내검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내검 시작했을 때 한 장으로 키우셔야 돼요. 한 장만 넣어놓고 이제 그 소비는 나머지 소비들은 뒤로 넘기나야지. 그런데 왕이 훌렁 넘어가죠. 근데 토종벌은 좀 덜 넘어가, 양봉은 잘 넘어가는. 넘어가니까 한 장 내비두고 한 장에다가 벌어 붙이고 사양기 대고 경리판을 대든지 이제 소비 한 장만 넣어놓으시고 먹이장을 꼭 넣어야죠. 굶어주는 거.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한 장을 산란을 완전히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요거보다 산란이 좀 더 많이 나가게 한 요 정도까지 산란이 나가도록 한 장을 계속 산란을 받으시다가 다음에 이제 두 장째를 넣으시면 돼요. 산란이 나가서 벌량이 아까 같이 소복하게 붙었을 때 미리 넣어버리면은 이제 뭐예요? 아까 제가 했던 양충화불량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주원인은 착봉이 약했다는 거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병이 들어갔어도 병이 막 번지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착봉이 좋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 외부에서 꿀이 살짝 들어올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증소를 하지 말고 한 장이나 두 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증소해서 한 장을 더 줘도 된다. 더 넣어줘도. 그러면 이제 병이 저절로 싹 사라져요.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만 익히셨다 하면은 쉬운 일이죠. 근데 그 전에 욕심이 보통 앞서잖아요. 빨리 빈집을 넣어줘갖고 빨리 벌을 번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병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병이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축소를 잘 안 하셔. 그리고 또 병이 아주 심했던 거는 그 왕을 제가 해봐도 왕을 이제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또 병이 들어가더라고요. 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증소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빼주면 빼줄지 증소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아예 증소를 들어갔다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왜냐면 밖에서 꿀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벌이 자꾸 줄어가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꿀이 들어올 때까지는 2매고 3매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최대 해봐야 3매 살만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여기의 시기에서는 이제 그 4월 초쯤 돼야 되겠죠. 4월 초경쯤이나 4월 중순 돼야 여기에 꿀 반입이 되잖아요. 그때는 바이러스가 저절로 꿀 들어오면서 저절로 쭉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괜찮아? 저절로 싹 났어. 그게 이제 저절로 난 거지. 자연적인 데서.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면서, 꽃꿀이 들어오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꽃꿀이 들어올 때도 병은 번지는 사람들은 아주
착공이 약하게 키우시는 분이라 이거지. 그런 분들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남 잘 되는 벌을 이제 가서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서라도 꼭 열어보시라. 어떻게 키우나. 토종벌 같은 경우는 정 안 되시면 저희 집으로 또 오셔갖고 제가 없어도 벌 좀 보러 왔어요. 한번 열어봐요. 어떻게 키우고 있나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맨날 가서 듣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벌 키우는 걸 가서 열어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아까 그 처음에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벌 이제 내검하는 방법도 이제 뭐 이렇게 남들 걸 또 보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이렇게 참하게 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해는 사람 거 가서 한 번만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만 느끼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이제 보라 그러면 열심히 이제 사람들 와서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시기마다 이제 제가 관리할 때마다 다르잖아. 평상시 내검할 때는 천하게 했는데 이제 이 벌의 성격이 까실까실하다 했잖아요. 이 까실까실한 성격을 또 이용을 하는 거지 저는 가끔가다. 어떤 이용을 해느냐면 이제 꿀채칠 때는 또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벌을 강군을 만들어놔야 돼요. 강군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장의 매수에 벌이 많이 차 있어요. 아까 많이 차 있어야 되는 거지. 2장, 3장, 4장, 10장의 강군이 아니라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벌은 지금 10매가 들어가 있는데도 벌이 철철 넘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냐면 10매가 된다고 이 10매 산란이 절대로 안 나가 있어요. 이 토종벌의 한계는 이게 몇 개냐면 4매밖에 안 돼. 산란 면적이. 4매밖에 안 되는 건 우리 벌은 10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매가 산란이 물론 나가 있을 테지. 주먹만치 그만큼.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많고 내중에는 없는 것도 더 많지. 그게 10매야. 실질적으로 꿀을 계속 떠주면서 산란을 해보면 기산란이 딱 들어오면 4매밖에 안 돼. 그걸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요 사진이 뭐냐면 꿀을 뜰 수 있는 이제 꿀을 뜰 시기가 딱 맞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시기가. 이렇게 이제 뚜껑을 막 덮기 시작해요. 꿀을 이렇게 채워놓는 게 밀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밀방을 잡아가고 막 덮으려고 그럴 때 그때가 꿀 뜨기가 제일 적기다 이거지. 양봉도 똑같아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 상태가 됐어. 저녁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을 덮어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1시간에 꿀을 뜰 거를 2시간에 떠야 되겠지.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에이 그 물꿀만 뜨는 거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막 덮을 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나 요거를 이제 뚜껑을 덮은 거랑 꿀을 똑같이 떠서 수분 검사를 해봐요. 그 수분의 차이는 1% 차이 난대. 토종벌은 수분을 22%에서 23%를 유지해야 돼요. 20%에서 23%. 아니 22에서 23%.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지. 우리 토종꿀은 1년에 한 번 뜨니까 20% 이하로 떨어진다. 녹이시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건 더러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22%에서 23%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보사부 규정에는 식약청 기준에는 벌꿀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꽃꿀하고 무슨 꿀이? 꽃꿀하고 몰라요? 아니요. 꽃꿀하고 벌집꿀.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사양꿀도 있는데 꽃꿀에서는 이제 그 벌집꿀하고 이거 두 가지만. 토종꿀이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양봉꿀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분은 식약청 기준은 수분 기준이 20% 있잖아요. 20% 이하. 그럼 20% 이하로다가 그걸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안 맞추시면은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별로 안 되세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각 시군마다가 그 소비자들이 검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꿀검사 비용을 지원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그걸 받아서 내 꿀 사간 사람이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식약청 기준을 미달됐을 때는 여러분들 무슨 꿀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법 제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토종꿀을 떴을 때 수분 함량이 높은 걸 그냥 파시면 안 돼. 수분은 어차피 빼셔야 돼. 어떤 방법을 빼시든. 그래서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딱 맞는 시기인데 요 시기에 이제 꿀을 채취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까지 꿀을 채우는 양이 3일이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3일 만에 꿀을 떠면 되고 3일 만에 채워서 3일 만에 떠면 되고 5일 만에 일주일 가서 일주일 만에 떠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일을 넘기진 않아요. 10일을 넘기려고 하면 내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일 동안 벌을 한 번도 7일 동안 벌을 보지 않잖아요. 꿀 뜰 때 내공과 동시에 꿀을 채취하면서 소비를 빼니까 소비 한 장 한 장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공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 뜰 때는 제가 한 번도 내공을 안 해요. 그냥 꿀만 떠주는 거지. 그럼 요번 주에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없는 거지. 꿀이 들어오는 때마다 채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채취해서 작년에 세드럼을 또 가서 원주 가서 교육을 했더니 그건 양봉꿀이요. 원주 분들한테 그러시더라. 양봉꿀이지 토종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졌어요. 이겼지. 그러면 사장님 꿀이 제 꿀보다 낫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꿀을 갖다가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검사하는 기준 말고 맛을 봤을 때도 내 꿀보다 낫다고 하시면 제가 사장님 꿀 다 사죠. 나서 10사람이 꿀는데 다 내 꿀이 낫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봄서부터 이 꿀을 쭉 떴을 거 아니에요. 쭉 떴으면은 가을철에 가서 믹서를 싹 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꿀을 만들어주고. 그럼 토종꿀이 봄부터 가을까지 떠야 된다고 해서 토종꿀이라고 당신들이 우겼지 않느냐고. 내 꿀은 그런 꿀인데 당신 꿀은 그런 꿀이 아니잖아.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재래통에다 놓고 1년에 한 번 뜬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떴어요. 그러면 벌이 봄부터 먹은 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왜냐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저장이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더 꿀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양봉같이 단식이 됐던 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꿀맛이 그 토종꿀의 고유한 맛이 덜 나오지. 그래서 제 꿀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꿀 뜬 거하고 올해 뜬 거라고 이제 13드럼을 뜨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5드럼이 나왔어요. 8드럼 팔았죠. 키로당 12만원씩 그렇게 돈을. 근데 우리 꿀을 납품이 들어가면 우리 꿀을 사먹지 다른 사람 꿀 바로 배제시켜요. 그냥 먹어보니까 이 집 꿀은 토종꿀에 그 약간 왜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잘 드시면 약간 신커피 있잖아요. 신맛 나는 커피. 토종꿀 그 맛이 꼭 나야 되거든. 그리고 꿀도 각자 이제 여러 가지 꿀이 섞여버렸으니까 꿀도 고유의 토종꿀 맛이 제법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뜬 꿀을 하고 이거 닦아 대니까 우리 꿀을 사먹고 그 꿀을 다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의 꿀을 만든 다음에 하나를 검사를 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한테 팔았을 때 책임을 져줘야 돼. 내가 그 꿀을 팔았을 때 그 꿀을 분명히 책임을 져주게 또 검사 기록하고 통과 병만 사놓았죠. 그러니까 원주 사람들이 작년에 5사람이 걸려들었죠. 내 꿀은 1년에 한 번 동안 설탕 담아놓은 꿀이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그분들은 50만원씩 받더라고요. 2.4kg. 그럼 우리 꿀까지 값은 비슷하죠. 근데 네 분이 다 고발을 했죠. 네 분이 고발당하니까 한 분은 바로 합의를 했다. 근데 저번에 양양교육을 할 때 양양에 또 2분이 걸렸더라고요. 왜 걸리느냐면 자신만이 있는 거죠. 자신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양양 교육을 또 갔어요. 양양의 교육을 제가 안 가지니까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거기 가서 여기 올라갔다가 거기 가서 교육하고 내려가면은 거기서 70만 원을 줬는데 70만 원 줘도 제가 적죠. 안 가리긴 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봄에 교육을 한 번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 번을 꼭 더 해야 된대. 그래서 비용이 없으면 내가 비용을 더 줘. 자기 더 주겠다. 이러면서까지 갔는데 이제 센터에서 70만 원을 보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적잖아. 왜 그랬냐면 양양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따라왔어요. 저보다 더 많이 했지. 그 사람들은 봄에 가서 교육 한 번 했는데 바로 따라잡아 버리더라고. 여기 충주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교육하면 내년에 가면 몇 분들은 저 넘어서 버리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미 기술 추각이 잘 돼 있죠. 그분들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치고 넘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꿀뚜는 기준을 요것만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요 정도 꿀이 찼을 때, 근데 이건 매수하고는 관계없어요. 매수가 3매가 돼도 되고 4매가 돼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4매, 5매 이상 넣는 게 없어요. 최고 한도 5매인데 5매 넣으면 산란이 4매나 3매밖에 안 나가 있어요. 한 장은 꿀만 채우겠죠. 아니면 두 장은 꿀만 채우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꿀 뜨고, 만약에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벌 키우시는데 계절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2년을 기준했을 때 이제 이제 왜 조금 전에 동지 오잖아요. 동지를 기준해서 해가 길어지잖아요. 또 이제 여름철에 하지인가요? 하지를 해가 또 짧아지잖아요. 그걸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지 때 돼가지고 왜 해가 짧아지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벌을 자꾸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번식을 더 시키려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기준에서부터는 벌이 이렇게 줄는 시기예요. 월동주민이 줄어요. 나는 사람들을 자꾸 벌을 더 이렇게 증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시기라서 월동주민이 벌은 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근데 봄에 이제 2월부터 6월까지는 대충 방치해도 벌이 막 잘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부지런히 넣으셔야 되고 꿀도 들면서 부지런히 넣으셔야 잘 되는데 가을철 때부터는 한 8월부터는 줄어요. 줄으니까 꿀장 매수도 줄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11월 중순까지 꿀을 떴어요. 한 11월 말까지. 거짓말이죠. 제가 11월 말까지 꿀 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렇게 꿀을 뜨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뜨면 11월 달에 꿀 뜨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1년에 꿀을 뜨는데 11월 말까지 꿀을 떴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게.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주도에 가서 꿀을 떴죠. 한 드럼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떴어요. 그러면 꿀을 어떻게 떠야 돼? 거기 가서는 어떻게 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시기잖아요. 자꾸 주는 시기잖아요. 그럼 매수를 계속 줄여줘야 되겠지. 그럼 3매까지 꿀을 떠지. 아니, 2매까지 떠지. 그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꿀을 계속 떠다가 이제 11월 말에서부터 이제 끝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월동식량을 키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기에서, 여기 충주에서는 월동식량 중 하나도 안 물어가고 다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주도나 이런 시기는 또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얘기한 게 중국 북쪽에는 일찍 가을이 오는, 겨울이 오는데 이 남쪽에는 겨울에도 화분도 잘 들어오고 번식이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키우고 갔던 이유는 거기에 환경을 잘 알고 잘 이해를 하고 거기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우리 충주 사람, 충주 지역의 환경을 잘 익히고 가셔야 된다. 그걸 못 익히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이 주는 시기에 벌을 자꾸 증식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지. 벌이 줄 시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줄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보탬이 되게는 해줄 수 있겠지. 벌이 이걸 맞춰가야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이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익히셨죠?
요건. 그 산란도 이렇게 깨끗하게 계셔야 돼요. 이거는 깨끗하게 계셔야 돼요. 뭐 이렇게 뻐끔뻐끔뻐끔하고 뭐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막은 게 있잖아요. 그건 열어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도구기로 보시면은 병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더 밀착을 해주시고. 그래서 병이 왔다고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을 밀착을 팍 시켜줘갖고 매수를 계속 빼야죠. 이제 그러면 병이 그 볼이 또 살아나요. 근데 이제 가을철에 이제 그렇게 병이 온다고 했을 때는 더 힘들겠죠, 키우기가. 그럼 가을철에는 만약에 봄철에는 낭주보가 왔을 때 뭐 5통을 한 통으로 합쳤다 그러면은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10통을 한 통으로 합쳐. 더 주는 시기니까. 봄에는 느는 시기. 근데 뿌리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장벌만 돼도 순식간에 다 한 번 채워버려요. 또 번식을 해야지. 통수 또 넣고 봄철에. 그 봄철이 이제 여기까지가 말하는 7월까지. 근데 7월 이후부터는 주는 시기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색깔도 관계가 있나요? 네? 색깔로도 그런 걸 판별할 수가 있나요? 어떤 색깔이요? 그 안에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꿀 색깔이? 예, 예. 아니요. 꿀 색깔 가지고는 이제 시기마다 꿀이 다르니까 그 질병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꿀이 안 오시는 그 나중에 이제 채미를 한 시기를 이제 채미 시기는 꿀 색깔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채웠냐. 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꿀이 이렇게 꽉 안 채우고 좀 이렇게 조금 채웠을 거라고. 막 채운데도 안 채운데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꽉 채우기 시작하다 보면은 채미를 해. 아니면은 이제 막 쌍만 버리지. 그럼 일이 배가 되죠. 조금 색깔은 왜 까매지는 거죠? 요거 이렇게 예. 요거 이제 벌이 번데기가 되잖아요. 벌이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잖아요. 번데기 한 번 나올 때마다 번데기 집을 싹 쪄요. 그리고 번데기 때문에 노란 고무줄. 다른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집이 이 소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새카매지죠. 그래서 집 구멍이 더 작아지고. 그럼 작아지면은 벌채고도 조금 작아요. 근데 눈에 이렇게 탁 띄게 작아지진 않고 살짝 작아져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허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지. 그러니까 뭐 한 5년에 한 번은 바꿔주죠. 근데 이제 5년에 한 번 바꿔주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토종벌 소비는 빈소비가 됐을 때 이렇게 밖에 뒤에 사양이 너울만 넘기나도 소충이 생겨요. 소충이라는 거잖아요. 소충이 생기면은 퍼먹어요. 벌 없애요. 왜냐면 소총이 생겼던 걸 다시 청소해가고 넣어주면은 또 요 새끼 사이에서도 소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토종포는 소비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빈소비를 필요 없이 만들어 놓지 말아야 돼요. 양봉도 빈소비 필요 없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소비는 폐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떼어내고 새로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초기에 뭐는 이제 기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제가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 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얘기가 나온 게 조금 더 할게요. 만약에 이만큼을 갈궈냈어요. 이만큼을 갈궈내면은 벌이 강군에서 갈궈낸 걸 내두면 어떻게 돼요? 5벌 집어내야 될까요? 그 숯벌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신왕은 이제 일벌집으로 만드는 시기가 이제 신왕은 여기 이만큼 숯벌집으로 됐어. 그럼 이걸 다시 깎아내요. 그 신왕의 왕인데 교배가 얼마 안 되는 거. 거기다 넣어주고 다 일벌집으로 바꿔요. 그리고 또 이럴 때 봄에 이른 봄에 이제 처음 산란 시작할 때 또 일벌집으로 바꿔. 근데 깎아내지 않으면 일벌집을 안 바꿔요. 깎아내주고. 그런 거는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세세한 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요. 여기는 새카만데 요 밑으로는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깎아낸 거죠. 칼로 싹 밀어내가지고 이제 산란을 새로 받을 때 일벌집으로 바꿔준 거. 근데 이제 강군에다가
이 계절적으로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숯벌집을 재고, 어떨 때는 일벌집을 졌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황이나 아니면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는 일벌집으로 바꿔주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숯벌집을 만들어요. 그 숯벌집 만들면 맨날 숯벌 깎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숯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꿀 채취할 때마다 밀도질을 하잖아요. 아까 그 밀도가 이거 하나씩 나눠주고요. 이 밀도질을 할 때 이제 그 숯벌집을 싹 돌려내줘요. 이 숯벌이 여러분들 이제 왕을 많이 만들 때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그냥 막 넘어갈 때는 바로 이 우에 막 숯벌은 뭐 걱정 안 하시도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숯벌 걱정은 숯벌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아니 그 아까 꿀을 떨어냈는데 뭘 붙어야 돼요? 채미 붙어야 되잖아요. 채미 있던데 채미가 지금 표정권 딱 맞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꾸셔야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요거에다가 요만큼을 이거 양봉거예요. 양봉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양봉 채밀기가 방사 채밀기가 있고 전환 채밀기가 있다. 전환 채밀기는 뭐냐면 소비가 이렇게 됐다 옆으로 이렇게 됐다 소비가 옆으로 딱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전환 채밀기가 돼요. 전환 채밀기를 하면은 충이 빠져요. 근데 방사 채밀기는 충이 안 빠지고 꿀만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채밀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 채밀기 이게 옛날 구형 40년 된 거. 40년 된 구형이다 보니까 방사 채밀기를 제가 옛날에 살았던 걸 아직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했는 게 왜 활용을 했냐면 이건 이제 수동이잖아. 손으로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종권은 아까 수분이 22에 23%를 유지한다 그랬죠. 23%를 유지하는 대신 장점이 있어요. 그게 잘 빠져. 근데 만약에 양봉을 지금 18%를 했는데 17%를 돼버리면 그게 안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전환 채밀기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꿀이 워낙 잘 빠지다 보니까 방사 채밀기 있다가 한 15바퀴 10박스만 돌면 싹 빠져버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싶으면 또 쉽게 한 10바퀴 돌면 싹 빠지고 이게 쉽게 빠지니까 전환 채밀기도 아주 유용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게 짧잖아요. 지금 우리 토종벌 것은 이 톱이 길이가 짧죠. 톱이 길이가 이제 뭐 39cm 쓰는 사람도 있고 저거 38cm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48cm예요. 양봉은 48cm짜리 나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10cm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지절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속에서. 그러니까 요 링을 3개를 만든 거지. 스덴봉이라고 저 스덴 재료 파는 데 가면은 스덴봉이라고 팔아요. 그 스덴봉을 동그랗게 말아갖고 용접을 가운데서 딱 해고선 요거는 이제 그 밴딩기에다가 조인 거지. 그리고 스덴봉을 한 개 지금 9,000원 달렸는데 그 스덴봉 2개만 사오면 돼. 그래서 그 용접 좀 해주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용접 착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점에 놓으시라고 이렇게. 점에 놓고 다시 이제 딱 집어넣어갖고 돌리면 아주 좋아요. 그 돈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벌 키우시는 분들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요. 그 돈을 절대 많이 들이면은 이제 거덜나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들이지 말아야 돼. 이거 방사체밀 같은 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양볼 전에 했을 때 다 갖고 있어요. 하나씩으로. 그거 하나씩. 그거 하나씩. 저도 이 방사체밀기 지금 제주도에 2개 있고 여기 3대가 있으니까 5대 아니에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한 개인가 샀나? 눈탱이 받고 샀죠. 40만 원 가는 거 55만 원 주고. 그게 이제 살 필요가 없고 굳이 이제 그 농가들한테 얻어오시면 돼요. 근데 얻어다가 요것만 사가서 이렇게 하시고 돈 좀 쓰시면 된다. 그 채밀이 간단하게 해결되죠. 네,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돈 드리면은 이제 아마 이거 100만 원은 드려야 되고요. 10만 원 정도. 그 중고는 저번에 한 분이 갖다 주는데
새 걸 가져왔더라고. 10만 원 달라고 줬고, 그 2만 원 더 드려 12만 원 주고 이제 갔었죠. 제가 이제 시간이 뭐 지났다가 쉬어야 돼. 5분만 쉬었다. 네. 쉬었다가 해줘. 5분만. 이따가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걸 좀 물어보셔야 돼요. 쉬었다가 해주라고. 오늘은 저기 뭐야 그 4시 반까지 하고 한 30분 동안 상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부분 좀 참고하세요. 예.